안녕하십니까. 공간 모듈화를 활용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소개할 이현우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어느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온라인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허나 동시에 온라인 기반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온라인 브랜드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매장을 통해 오프라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브랜드들이 왜 오프라인에 진출할까요? 실제 경험과 직접 소통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작한 온라인 브랜드조차 온라인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온라인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진출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부담입니다. 백화점과 같은 플랫폼에 입점 시 3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직접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비용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능력의 부족입니다. 상권 분석과 집객의 유도가 필수적인데 운영 능력 없이는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브랜드의 오프라인화는 많은 이머징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라이프스타일, 피트니스, 펫 시장에 대해 저희는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성장성과 오프라인 활성화 측면에서 라이프스타일 시장을 선정해 더욱 깊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집콕 쪽이 증가하고 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이사가 감소하게 되면서 눈에 띄게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더현대 서울이나 하우스 도산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소비자의 니즈는 다양하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나심비라는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에 상관없이 당장의 나의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소비, 그리고 ESG 등 다양한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와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공간은 여전히 고정적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공간도 빠른 트렌드 변화에 맞춘 피보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키로 공간에 따른 모듈화를 차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희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비용 부담과 운영 능력 부족에 대한 언맷 니즈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스페이스 L을 제안합니다. 공간 모듈화를 활용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공간 스페이스 L입니다. 본격적으로 입점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세 가지의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스페이스 옵션입니다. 모듈은 5평 단위의 공간 단위로 슬라이딩 도어와 무빙 월로 모듈이 분리되고 또 합체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공간이어도 모듈을 다양하게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타임 옵션입니다. 브랜드의 니즈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임대 가능하며 이는 브랜드의 니즈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 또한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퍼실리티 옵션입니다. 임대 기간 동안 입점한 브랜드는 위와 같은 퍼실리티를 선택 가능한데요. 이러한 퍼실리티를 선택한 모듈 공간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점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브랜드가 입점하느냐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모듈의 개수, 그리고 운영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3가지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형 모듈 공간입니다. 소형 모듈 공간은 트렌디한 소형 단일 브랜드를 위한 공간으로 그들은 자체 고객 트래픽 확보가 어렵고 또 매장 운영 역량이 부족한 소형 브랜드입니다. 이들에게 스페이스 L의 소형 모듈 공간을 제안한다면 그들은 스페이스 L의 트래픽을 확보해 홍보가 가능하며 제공되는 퍼실리티 옵션을 통해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형 브랜드들을 밀집시켜 특정한 존을 만든다면 브랜드끼리 간의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형 모듈 공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및 대중 브랜드를 위한 공간인데요. 플랫폼 안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오프라인에 진출하게 되면 입점한 브랜드들이 획일적으로 구성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단독으로 운영할 시에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들에게 저희의 스페이스 L의 중형 공간을 제공한다면 모듈을 활용해 입점 브랜드별로 다양한 공간의 구성이 가능하며 또 리스크 테이킹 없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모듈 공간입니다. 대형 모듈 공간은 글로벌 및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규모 행사를 하는 공간인데요. 그들은 대규모의 런칭 그리고 프로모션의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평 그리고 200평에 달하는 대형 공간을 단기간에 임대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모션의 성공을 위해 트래픽이 많은 지역에 있는 매물들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형 브랜드들한테는 저희 스페이스 L이 임대 공간과 임대 기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입점 수수료로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 이런 대형 공간이 공실로 남게 될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중형과 소형 모듈로 분리 가능해 공실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모듈 공간 외에 스페이스 L의 매력도를 더욱 높여줄 공간인데요. 커뮤니티 공간 또한 고정적으로 배치될 수도 있지만 입점한 브랜드의 특징에 따라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페이스 L의 공간 및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스페이스 L의 이런 특징을 통해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고객, 이지스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그리고 운영 문제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진입 장벽을 낮춰 오프라인 매장을 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L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입니다. 고객은 원스톱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누릴 수 있고 고정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스는 새로운 임대 패러다임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장표에서는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비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수익성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후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스페이스 L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사업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혹은 라이프스타일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모듈형 임대 공간을 활용하여 진출할 수 있습니다. 삶의 스페이스를 채워주는 공간 스페이스 L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함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황인경이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어찌 보면 조금 명확히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어찌 보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로 그 온라인 업체들의 문제점이 비용 부담이나 운영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을 진출하는데 어찌 보면 한계점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셨고요.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위 말해서 공간을 모듈처럼 활용을 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건지, 그랬을 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간을 모듈처럼 이용을 하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제가 그 연관관계가 명확치가 않아서 그걸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발표 중에 스킵했던 부분이 저희의 입점 수수료를 20% 정도로 백화점보다 낮게 가져갔는데요. 이 자체가 백화점 대비 그리고 또 그들이 직접 매장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또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점, 첫 번째는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운영 역량, 즉 트래픽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이는 대형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 스페이스L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지스타 파트너스 임태입니다. 그 모듈러를 통해서 그 공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뭐 이론적인 부분은 모두 다 공감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모듈러를 해서 공간을 더 많이 회사가 제공할 시에 그만큼 공간 사용자를 더 많이 모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 부담도 당연히 더 증가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지. 맞습니다. 사실 단기 임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브랜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라이프스타일 시장을 분석하면서 좀 작은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다고 느꼈고,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양한 브랜드들의 입점을 유도하여 조금 공시를 줄이고 그들의 입점을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소속과 성함 부탁드립니다. 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입니다. 여기에 장점은 이제 그 공간의 수요에 대한 대응이나 시간에 대한 타임 윈도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좀 즉시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가치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뭐 장기적으로 하는 어떤 뭐 입점보다는 좀 프로젝트성 입점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초기에 좀 프로젝트화 했을 때 어떤 처음에 시장 규모, 전체의 어떤 전체 시장보다는 좀 프로젝트로 좀 쪼개서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시장의 구분일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단기, 중기, 장기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말씀드린 단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젝트성의 입점을 말씀드린 거고, 또 중기와 장기가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다른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 시나리오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큰 브랜드들이 프로모션 행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브랜드들의 프로모션을 함께 도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 정확한 비용, 그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는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브랜드들의 유치를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을 한 분만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스의 신도훈입니다. 그 임차인 확보가 염려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임차인 확보를 할 예정인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경우에 저는 이지스의 역량을 좀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이지스가 이제 자산 운용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선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경로에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에 관련된 업체들을 모으려고 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입점을 많은 홍보를 진행하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브랜드들을 입점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